안녕하세요. 차혜정 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 적어도 70명 정도 환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피부 고민을 가만히 듣다 보면 신기하게도 딱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화장품을 안 바르고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딱 5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장담하는데 영상 보시면서 최소한 한 번은 이거 내 경우인데 하고 많이 찔리실 겁니다. 어쩌면 그 행동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망치고 있는 주범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5위,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 박박 닦기. 세안 직후의 피부는요, 쉽게 말해서 가장 방어력이 떨어진 취약한 상태입니다. 각질층이 물을 머금고 불어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연약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때 시원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닦는다? 이것은 약해진 각질층에 물리적인 스크래치를 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미세한 마찰 자극이 매일 쌓이게 되면 피부는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이 염증 뒤에 따라오는 무서운 그림자를 PIH, 즉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아시아인 피부는 멜라닌 세포가 아주 예민해서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서양인보다 색소가 더 쉽게,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내 기미나 잡티가 왜 안 없어질까 고민하셨다면 매일 아침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지 않았는지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안 후에는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지그시 눌러서 물기만 훔쳐낸다고 생각해주세요. 비비는 동작은 절대 금기입니다. 그리고 몸 닦는 수건 말고 얼굴 전용 수건을 따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일반 타월에 거친 섬유 조직과 화장실 습기에 방치된 세균은 얼굴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위, 집에만 있는데 선크림 안 바르기. 원장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건데 선크림 꼭 발라야 되나요?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단골 질문인데요. 제 대답은 네, 무조건 바르셔야 됩니다. 입니다. 자외선을 크게 파장에 따라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UVB와 유리를 뚫는 UVA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실내에 있을 때 피부가 뻘겋게 타지 않는 건 화상을 일으키는 UVB를 창문이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진짜 노화의 주범인 UVA는 다릅니다. 일반 창문 유리를 최대한 75%까지 그대로 투과합니다. 즉 내가 베란다 앞이나 창가 근처에서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다면 자외선 차단이 전혀 안 되는 무방비 상태로 노화 에너지를 직격타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 UVA는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가차없이 분해하고 깊은 주름과 기미를 만들어냅니다. 실내에 계실 때는 야외 활동 때 쓰는 선크림처럼 무겁고 뻑뻑한 제품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FPF 30, PA2+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크림 특유의 답답함이 싫으시다면 수분크림처럼 가볍게 발리는 선세럼이나 가벼운 톤업 제품으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제품을 쓰느냐 보다 매일 바르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위, 침대에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피부 노화를 직접 촉진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블루라이트가 피부 세포에 주는 직접적인 데미지는 자외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블루라이트가 피부의 시간 개념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멜라노신 세포를 자극해 뇌가 나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어 잠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뿜어져 나와야 할 멜라토닌의 분비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피부는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내뿜고 세포를 교체하며 장벽을 재생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느라 이 골든타임 수리공들을 아예 출근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밤마다 아무리 비싼 나이트크림을 듬뿍 발라도 얼굴이 푸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피부 재생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대 멀리 치워두세요. 만약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화면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춰주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반드시 활성화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화면을 끄고 눈을 감는 것만큼 확실한 안티에이징은 없습니다. 2위, 불쑥 올라온 트러블, 손으로 짜기. 선생님, 저 진짜 다 익어서 노랗게 툭 튀어나온 것만 살짝 짰는데요 하며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면서도 강력하게 만류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손가락 끝으로 트러블을 강하게 누를 때 피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으시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대신 그 강한 압력 때문에 피지와 염증 물질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피부 안쪽 진피 조직 깊숙한 곳으로 쾅 하고 터져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터진 염증 물질은 주변 정상 피부 조직까지 오염시키고 손에
있던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세균들이 침투하면서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결국 겉으로는 피지를 빼내서 시원하지는 몰라도 피부 속은 만성 유착성 염증 상태가 되어 영구적으로 패인 흉터나 거뭇한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트러블이 올라와 손이 근질거릴 때는 하이드로클로로이드 패치를 먼저 붙여서 시각적으로 격리시켜버리세요. 패치가 삼중물을 흡수하면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수로 이미 짜버렸다면 즉시 얼음찜질을 하거나 시카, 티트리 성분의 제품으로 추가 자극을 막아야 합니다. 골마서 압출이 꼭 필요한 상태라면 무조건 진료실로 오세요. 피부과에 멸균 소독된 기구 압출과 화장실 거울 앞 손 압출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1위. 난 기름이 많으니까 보습제는 안 발라도 되겠지? 라며 보습제 건너뛰기. 특히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가장 치명적인 악순환인데요. 나는 원래 얼굴에 기름이 뿜어져 나오니까 스킨만 바르고 로션이나 크림은 안 발라. 의학적으로 이것만큼 위험한 착각이 없습니다. 유분과 수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피부 표면의 장벽이 손상되어서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되면 우리 피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건조해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피지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뿜어내게 되는 거죠. 속은 바짝 메말라가는데 겉은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이른바 수부지 상태, 수분이 부족한 지성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름기를 없애겠다고 보습을 건너뛰고 강한 세안제로 유분만 계속 걷어낸다면 피부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트러블이 끊이지 않는 초예민성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기름이 많을수록 보습제는 필수입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을 현명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꾸덕하고 묵직한 오일 기반의 크림 대신 수분감이 풍부하고 가벼운 젤 타입이나 에센스 계열을 선택하세요. 제품 패키지에서 유분이 없는 오일 프리 그리고 모공을 막지 않아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넌 코메도제닉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고르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싫었던 거지 보습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우리가 무심코 하던 피부를 망치는 습관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다들 가슴에 화살 한 발씩은 맞으셨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면 피부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다만 내일부터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면은 100점 100패합니다. 딱 하나씩만 꾸준히 제대로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것 하나만큼은 당장 오늘 밤부터 지키겠다 하는 습관을 아래 댓글로 적어보세요. 생각만 하는 것과 글로 뱉어내는 것은 실천력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피부 무조건 좋아지는 최고의 습관들을 의학적으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이상 차혜정 원장이었습니다.